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뭐 가을도 없이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어제 미국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그 박스권을 좀 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벌써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수익 매매했던 종목이 하나 또 로스컷을 당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점검해 보고, 근데 다행히도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커버가 됐고요. 그다음에 AWS 드디어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좀 먹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큰 이제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면, 즉 내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핵심 산업은 어떤 산업이 있고 어떤 기업들을 좀 볼까 하는 것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맵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보면 이제 파란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장이 굉장히 좀 잘 올랐구나 하고, 애플이 3.94%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즘에 애플 17이 잘 팔린다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여타 좀 종목들 빼고는 뭐 장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탄탄한 상승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특히 소형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저께는 소형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 빠진 폭을 다 이제 만회한 셈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형주들이 그 다음 올랐고, 그 다음엔 대형주들이 올랐다. 그래서 결국은 소형주가 또 반등을 크게 해줬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러셀 2000이 1.9%가 올랐고, 나스닥이 1.3%, 그 다음에 그 다우가 1.1%, S&P 500이 1.1%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쭉 올라가는 그림으로 시장이 올라줬고, 뭐 막판에 조금 접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 이상의 오래간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어제 AV합선을 잘 양봉으로서 이제 마감을 해줬고, 그다음에 갭 상승해서요, 꼬리를 만들지도 않고 그대로 몸통을 길게 뻗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언제 날 잡아서 이런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그러죠. 이 차트를 읽는 법, 봉을 읽는 법,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긴 몸통을 가진 봉을 저희는 컨티뉴에이션 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봉이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개의 큰 장대 양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요 박스권을 꽉 채워줘서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요즘에 그 반도체를 많이 보고 있죠. SMH입니다. 드디어 고점을 또 뚫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역시 강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보시면 꼬리 말씀드렸었죠. 물량 다 잡고 어제는 꼬리 만들 틈 없이 그대로 올라줬다가 좀 이제 매물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평선은 다 위로 향하고 있고, 사실은 반도체는 조금 더 상승을 계속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맥세븐 연초 대비 보시면은 드디어 애플이 그래도 어제 이제 기업을 통하면서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는 아마존만 마이너스권에 남아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마존도 어제 사건이 나긴 했지만, 그래서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도 플러스로 좀 마감을 해서 아마존 다행이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엔비디아 36%, 구글 35%, 메타 26%,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23%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연말 갈 때까지 이렇게 맥세븐 종목들이 그래도 수익률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가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참 다행인 거는 빅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빅스 그래프인데요. 빅스가 이제 거의 30%대까지 올랐다가 이틀 만에 2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많이 안심하는구나. 근데 뭐에 놀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뭔가 이제 조정받을 때가 됐는데 하는 그냥 그 위험을 느꼈던 것 같은데, 시장에는 뭐 그렇게 팩트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빨리 내려와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Fear and Gear 인덱스입니다. 어제는 여기 끝에 있었는데 조금 더 온도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만약 오늘 또 양봉으로 좀 끝난다 그러면은 이 중간선 훨씬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역사적 고점을 좀 뚫어서 이게 누트럴로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안정을 찾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보시면은 시간의 움직임인데요. 앞으로는 시간의 움직임을 좀 가지고 와서 좀 크게 튀는 종목들 있으면 좀 뉴스를 분석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 끝나고는 다 1% 내외의 움직임이었어서 큰 종목은 없습니다.
자, 엑스텐 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19.35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어제 1.85%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5.1% 정도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반등 속도가 더 빨랐다.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고, 뭐 맥세븐도 많이 올라줬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이언큐가 이제 매도가 나가는 바람에 스탑로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세일즈포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중 탑 10 보겠습니다. 아이언큐 없어졌고요. 세일즈포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AMD, 엔비디아, 팔란티어,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알버말, VRT, 버티브, 그 다음에 구글, 메타, 유나이티드 헬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10,000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00불 밑에 보이고 있습니다. 14종목이 더 밑에 있습니다. 자, AMD 한번 종목들 보겠습니다. AMD가요, 역사적 고점을 뚫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저는 AMD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MD가 그냥 엔비디아를 표방하는 그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처음에 그 계약 얘기 나오면서 갭 상승했다가 좀 그날 많이 빠졌다가 결국은 여기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빠졌을 때 저희가 이제 사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좀 많이 샀고 그다음에 쭉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궤도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시면은 AMD로 좀 분산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직 그거는 유효합니다. 뭐 지금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갭 상승하고 바로 다음 날서부터입니다. 이 파란 게 AMD고요. 보라색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요, 지난 14일 동안 마이너스 1.56%를 기록했고요. 하나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AMD는 18%나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율이 19.65%, 즉 20%가 납니다. 14일 동안 20%의 갭이 났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 엔비디아를 좀 털고 그만큼 AMD를 사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더 낮다 하는 거가 말씀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게 뭐 많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저 괴리는 점점 벌어질 거다. 왜? 엔비디아를 뒤를 쫓는 게 AMD니까. 그래서 AMD는 훨씬 더 빠르게 멀리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파이입니다. 소파이가 저희가 잘 저점에 사서 그 다음에 올라줘서 첫 번째 절반을 타겟 가격 와서 팔았고요. 10% 올랐을 때. 그리고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룰대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50일 이평을 딱 터치를 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빠졌다가 어제 또 그저께 50일 이평을 또 터치를 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 플러스 나 있고요. 여기 11.18%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 트레일링 스탑을 쓸 겁니다. 트레일링 스탑은 뭐냐? 원래 이렇게 지금 스탑이 여기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픽스된 스탑이고 저희가 앞으로 쓸 거는 뭐냐? 이게 50일 이평입니다. 요 선이 빨간 선이 이게 올라가면 50일 이평을 주가가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계속 가져갈 겁니다. 여기 가도 안 팝니다. 여기 가면은 50일 이평이 한 이 정도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게 꺾여서 50일 이평을 때린다. 그럼 그때 제가 매도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도 좀 많이 밀렸다가 거의 저희 스탑 이제 조금 전 수준까지 왔다가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 플러스 나 있고요. AV 합선을 3일 전에는 다 뚫었다가 또 밀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대로 한번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오늘 밤에는 이렇게 올라서 좀 여기를 헐쩍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때처럼 또 이렇게 빠지면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여기서 뚫고는 여기 200일선 있는 데까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뚫으면은 저희가 목표가 이제 한번 놓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세일즈포스는 저희가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입니다. 제가 스탑을 당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정확하게 60불에 스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15% 손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스탑을 당했다. 어제는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서 이제 스탑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하는 거를 스윙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윙 매매 4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플러스 나는 거를 저번에 한번 똔똔해서 선절매 당했죠. 그게 페이팔이었습니다. 페이팔도 올라가서 일단 스탑을 위로 끌고 왔는데 그게 스탑을 당했죠. 그래서 페이팔은 또 돈으로 끝나고 요게 15% 손실 나고 다른 것들이 지금 한 요거 터진 만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개 현재 진행 중인데 2개가 스탑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정리해서 제가 쭉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제 AWS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쪽에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긴급 브리핑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이제 2025년 10월 20일이죠. 오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경이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3시간 만에 대부분 복구됐는데 그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바로 AWS WS 이스트 -1이라는 지역인데요. 버지니아 북부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또 버지니아냐 할 텐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2020년에도 한번 사건이 났고요. 2021년도에도 한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대규모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번에만 400만 명 이상이 장애를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적인 신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원인은 뭐 설명을 드리면, 저기 하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 DNS, 즉 도메인 네임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저도 뭐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뭐였느냐, 인터넷의 주소록이 고장이 났다. 이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AWS의 데이터를 찾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먹통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일장애 지점의 취약성입니다. 자, 이 장애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보면 스냅챗하고 레딧이 먹통이 됐다고 그러고요. 게임에서는 로블록스하고 포트나이트하고 그 다음에 퍼그가 이제 또 먹통이 됐다고 그러고, 금융 서비스에서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벤모가 멈춰섰다고 그러고요. 커뮤니케이션 툴에는 시그널, 줌, 뭐 듀오링크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마존 자체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하고 알렉사까지 장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참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좀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퍼플렉서티 잘 안 들어갔고 배틀그라운드 안 들어갔고 여러 회사들이 AWS에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쓰는 회사들이 또 잘 안 돌아간 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로이드뱅크, 그 다음에 보다폰, BT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마비가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필 US 이스트 1이 이렇게 자주 문제가 되는 걸까요? 3번째 문제점이었는데요. 이 지역은 AWS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입니다. 많은 AWS 서비스의 기본 리전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죠. 버지니아 북부에만 96개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규모죠. 코넬 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발자들이 비용을 절감하려다가 폴트 톨러런스 설계를 건너뛰고 백업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즉 이렇게 백업 좀 만들어 놓으면 이거 한번 훅 망가지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쓰면 됐는데 백업도 홀랑 날아간 거죠. 그래서 기술적 취약점과 비용 절감에 압박이 만든 시한폭탄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월가는 무덤덤했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오히려 1.2% 상승했고요. 스냅은 보합, 로블록스는 0.6% 상승했습니다. 경쟁사들도 좋았습니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42%, 그 다음에 알파벳이 0.73%가 상승을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all Street was largely unfazed. 즉 월가는 대체로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럼 과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은 이런 장애를 일상적 리스크로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장애점이 있었다고 해서 클라우드를 안 쓸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꼭 은행 이체 서비스가 한 3시간 정도 먹통이 났다고 해서 내가 서비스를 안 쓸 것도 아니고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리고 저쪽 은행에서 장애가 나니까 우리 이쪽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자, 이것도 참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하고 지금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는 우리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뭐 당연한 일상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 구도를 보겠습니다. AWS가 시장 점유율 30%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21%, 구글이 1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기타가 38%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스타트업 기준으로 보면요, 스타트업들한테 가장 호환성이 좋은 것은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38%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AWS가 30% 가지고 있고, 어저는 7%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가 25%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차세대 먹거리인 AI 시장에서는 결국은 구글 클라우드가 제일 앞서가고 있다. 아마 이래서 구글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집중화 리스크는 현실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AWS는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포브스는 이 장애로 인한 손실을 수십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의 표현이 압권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너무 적은 수의 클라우드 제공자들의 자비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너무 조그만 데에 좌지우지 흔들린다는 거죠.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시스템적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AWS의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 산업 전반적인 전체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멀티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포브스지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가 월가의 유일한 미래 대비책이다. 즉, 기업들은 하나의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것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쓴다고 하는 것은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저나 구글의 클라우드가 시장 점유율을 점점 확대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 관리를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은 하시콥이 있고 데이터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컴퍼니는 좀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의 독점적 지위는 점점 약화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AI 워크로드의 증가의 역설입니다. 즉, CRN 보도에 따르면 한 테크 CEO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AI 사용량 증가로 클라우드 장애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할 거다. 즉, 사용이 많으면 고장나는 것도 많겠죠. AI 훈련과 추론 작업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막대한 부하를 현재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AWS가 AI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구글 클라우드가 1등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WS는 선수들한테 좀 밀리고 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AI 성장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AWS는 AI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보도를 읽고 막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존이 주가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거구나. 올해 맥7 중에서 가장 처져 있고 아직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구나 하는 거를 약간은 여기서부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액션 아이템은 어떤 것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장에는 이미 프라이스인이 돼 있다. 왜? 주가가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엔터프라이즈 계약 동향을 주목해야 되고요. 장기 클라우드 탈중앙화 트렌드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가 표준이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즉,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것도 쓰고 구글 것도 쓰고 이렇게 동시에 쓰는 거죠. 백업도 같이 해오고. 그래서 이런 시대는 올 거다. 그러면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AWS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BCP, 즉 비즈니스 연속 계획은 점검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둘째, 멀티클라우드 솔루션 업체를 리서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하시콥하고 데이터독 같은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계약 수주 동향을 모니터해서 그게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AWS의 고객들을 뺏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넷째는 데이터 센터 리츠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인프라 분산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 기업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해킹은 아니지만 해킹으로서 이렇게 클라우드 쪽이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기업은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고, 저희도 포티넷 같은 거 저희가 가지고 있죠. 네. 멀티클라우드 환경은 더 복잡한 보안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클라우드를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나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사건이 있었지만 데이터 센터 앞으로 굉장히 더 큰 사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사건이 날 거다 안 날 거다 미리 예상을 못 하지만 그런 사건이 나면서 이렇게 산업적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그걸 바뀌어갔는데 거기에 주목을 하고 저희들이 좀 선점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이제 미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저는 뭐를 하냐면은 내년도에는 투자 환경이 좀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사건을 보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전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혁의 시기에 2026년을 겨냥한 성장주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미래의 부를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2023년도도 그랬고 2024년도도 그랬고 2025년도도 모두 성장주가 시장을 주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AI 혁명 시대니까 성장주가 계속해서 주도를 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요, 이러한 자료들을 좀 두루 읽어보시고 여러 루트로 통해보시면 이제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특정한 자료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의견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의견이 합쳐져서 시장을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시면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예측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거시경제의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죠. 먼저 GDP 성장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GDP는 2025년도에 1.6% 정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2026년에는 그보다 높은 1.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속화되는 전망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연준이요. 성장률도 상승을 하게 만들었고 실업률은 완화시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트리플 호재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업 수익 전망 또한 좋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수익은 2026년에는 13.7%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주시장 11개의 모든 섹터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배경은 기술 혁신의 메가 트렌드하고 결합해서 강력한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상시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026년 성장을 주도할 기술 혁신의 메가 트렌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이런 키워드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 저전력 AI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투자 회복세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즉 클라우드, 아까 AWS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그 다음에 바이오 엔지니어링이 또 나옵니다. 합성 생물학과 유전자 편집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거다. 근데 결국은 바이오하고 컴퓨터하고 이제 붙는 거죠. 여러분 바이오 쪽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 또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우주 기술이다. 그럼 우주 기술 생각하면 지금 뭐가 생각나느냐? 스페이스X가 생각나죠. 그래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구나. 전기차도 일론 머스크가 앞서가고 있더니 지금 우주 기술도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는 우주 기술인데 상업용 우주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AI와 로봇공학. 이제는 뭐 귀가 뜨겁게 드는 거죠. 2024년에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이 분야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하고 로봇공학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속가능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전기입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장기 투자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 필드에도 여러 가지 좋은 투자처가 많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래 모빌리티, 결국은 사람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와 전기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제가 아주 천천히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 키워드를 보시고 앞으로 주식을 보실 때 이거는 어느 키워드에 속하는 주식이지? 이렇게 한번 매칭을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주식이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트렌드는 어떤 섹터의 성장을 이끌까요? 첫째는 보기에는 역시 정보기술입니다. IT죠. 20%입니다. 소재 쪽입니다. 17%입니다. 성장률이. 그 다음에 산업재입니다. 이것도 한 17%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한 17%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P 평균은 한 11%, 12%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IT, 소재, 산업재, 에너지 쪽이 섹터별 성장률은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IT입니다. 20%의 EPS 성장을 예상한다. 그래서 2026년 시장 성장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게 IT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기술 혁신이 주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인프라, 반도체, IT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IT 섹터의 핵심 성장 동력은 뭐냐? 첫째는 에이전틱 AI입니다. 에이전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단계 자율 작업을 수행하는 가상 동료와 같은 사람과 같은 기술의 확산이다 할 수 있겠고요. 맞춤형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가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점점 전문화된 전용 칩이 급속한 발전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자 기술, 저희 지금 벌써 양자 기술 관심이 많잖아요. 결국은 양자 기술이 뭔가 큰 충격을 이 시장에 안겨줄 거다. 그래서 암호화와 소재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엣지 컴퓨팅,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자주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소재 부분입니다. 숨은 보석이라고 할 수 있죠. 17.8%의 높은 EPS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소재 섹터는 반도체 제조하고 배터리 혁명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은 반도체 제조에 소재 꼭 필요하죠. 실리콘 웨이버, 특수 화학물질, 첨단 패키징 소재 등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소재는 꼭 필요한 거고 또 배터리에도 필요하죠.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광물과 차세대 배터리 소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소재가 엄나하게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입니다. 태양광 실리콘, 풍력 터빈용 특수 강철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소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 배터리, 재생에너지다. 거기에 소재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입니다. 16.9%의 EPS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산업재 섹터의 성장은 전기화와 국방 지출 증가라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인데요.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 인프라 현대화가 핵심입니다. 둘째는 제조업의 자동화입니다.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디지털 트윈 기술 이런 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셋째는 국방 및 항공우주 분야입니다. 무인항공기, 위성통신, 사이버 보안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도 굉장히 성장을 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16.5%의 EPS 성장. 그래서 안정적인 유가와 규율 있는 자본 지출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전통 에너지의 효율화 그리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게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잘 지켜봐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에너지 섹터 투자의 테마는 결국은 전통 에너지를 좀 더 효율화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세일오일 생산, 뭐 LNG, 그다음에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폴루션이 많이 되니까 이제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태양광, 풍력.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전기를 저장해야 되니 ESS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하구나. 수소까지 나오는 거죠. 자, 에너지 섹터 투자 테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CFRA가 선정한 최고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보시면 이 종목들은 연간 15% 이상의 EPS 성장을 기록한 핵심 성장주들입니다. 첫 번째가 애플입니다. 아이폰과 서비스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이 엔비디아입니다. AI 칩과 데이터 센터 GPU 시장의 독보적인 리더입니다. 2026년에도 23%의 고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입니다. 클라우드 부분에 25% 성장하고 AI 검색 혁신으로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그리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입니다. AI 인프라와 5G 칩셋의 핵심 공급업체로서요. 14%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잘 봐두시고요. 자, 그럼 추가 핵심 성장주를 좀 보겠습니다. 금융 쪽은 아무래도 보면 JP모간, 그다음에 웰스파고, 이제 큰 금융회사들이죠. 그다음에 결제 시장을 보면 비자, 마스터카드, 뭐 이거는 빠지지 않습니다. 뭐 사실 크레딧 카드는 뭐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사용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기타로 보면 넷플릭스가 있고요, T모바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들 추천을 한다. 해서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파 프라핏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또 섹터별 핵심 추천 종목들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기술 IT 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도비를 추천을 했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자들이죠. 그 다음에 산업재 쪽을 보겠습니다. 그럼 전자제품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렉스 LTD라는 데 추천을 했고요. 통신산업을 하고 있는 세미나를 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본 종목일 텐데 이런 때 한번 이렇게 찾아서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요, 천연가스 및 석유 기업이죠. 컨테라 에너지, 그 다음에 가스 압축 서비스의 아크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에너지도 좀 요거도 좀 안 보던 거고요. 헬스케어 쪽에는 아비비가 있고 레스메드가 있습니다. 수면장애 치료를 한다는데요. 요것도 좀 관심 있게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수면을 못 하시는 분 많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또 이렇게 추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정보기술은 40% 배분을 해라. 그리고 소재와 산업재에 각각 20%를 투자해라.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에 15%를 할당해라. 그 나머지 5%는 기타 유명 분야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비율도 추천을 하는데 역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물론 주요 리스크도 따릅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고요. 금리 변동성,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10년에서 15년간 주기의 업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미중 기술 경쟁, 뭐 수요 예측, 오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이 사이클이 주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스크인 거고요. 그 다음에 AI 기대치의 괴리. 이건 뭐냐? 시장 기대와 실제 기술 발전 속도가 차이가 난다.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왜 문제가 되느냐? AI 규제가 강화된다 하면 발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 분석 도구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펀더멘탈 분석 지표를 적극 활용하지만 그래도 매매하거나 투자할 때는 시장 타이밍 지표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RSI라든지 이동평균사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죠. 근데 펀더멘탈 분석을 할 때는 패그 비율이라든지 뭐 퍼도 쓰시지만 EBITDA 비율이라든지 수익 개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그냥 투자하고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실 리밸런스라고 하죠. 이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목표 비중을 맞춰 놓으시고 그 비중에 따라서 하시던지 혹은 수익 시절을 하고 또 다른 매매 전략을 쓰시던지 손실 관리를 하시던지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하셨다. 그럼 지금이라도 천천히 해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해서 실력을 높이셔야 합니다. 자, 26년도 성공 투자를 위한 핵심 원칙 5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섹터 집중,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핵심 섹터에 집중 투자하십시오. IT, 소재, 산업재, 에너지입니다. 그
그 다음에 기술 트렌드를 선점하십시오. AI, 반도체, 클라우드, 바이오, 우주, 지속가능 에너지 6개의 핵심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 관리를 하십시오. 정기 리밸런싱,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키신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십시오. 26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2년, 3년, 4년이라는 기간을 갖고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학습,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공부, 연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꼭 지키시면서 2026년을 공략하신다면 수익 많이 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최종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설계하셔야 되고요. 투자 실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투자 목표, 위험 허용도, 핵심 종목, 투자 계획, 성과 점검 등 꼼꼼히 체크하실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셔야 되죠. 왜? 돈을 버는 일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보수적이냐, 균형이냐, 공격적이냐 하는 전략들을 잘 접목시켜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은 AI 혁명,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신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역사적인 기회의 해가 될 겁니다. 철저한 분석과 전략을 통해 준비된 투자자만이 이 특별한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훌륭한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말씀드릴 거냐? 자, 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쭉 쓰다 보니 그래, 성장이지. 잠깐 잊어먹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해 왔으니까 약간 성장이라는 단어에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26년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이 종목이 굉장히 좋고 지금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바닥권에서 사기 시작했죠. 좀 사고 이제 빠지고 바닥권에서 더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비쌉니다. 너무 좋은 주식인데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10%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반으로 줄였습니다. 왜? 성장주가 아닙니다. 여기다 묶어두기에는 이 자본의 그 활용도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거를 성장주로 안 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로 핵심 요약드리면 초우량주는 맞습니다. AI 플러스 로봇 공학을 결합한 거죠.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또 존재합니다. 성장도 견고합니다. 꾸준한 성장을 합니다. 15에서 17% 괜찮죠. 성장주입니다. 성장을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주가가 너무 비쌉니다. 지금. 그래서 수익률이 성장주처럼 날 수가 없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켜보면 일단 이 회사는요. 독점적 시작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80%예요. 다빈치 시스템 수술, 로봇 수술이죠. 그래서 결국은 강력한 전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를 못 쓰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한번 다빈치를 도입하면 의사들은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하고 수년간 숙련도가 쌓이면 막도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다른 경쟁사 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경제적 해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또 이 비즈니스 모델이죠. ISRG는 면도기, 면도날 이런 교과서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죠. 즉 처음에 로봇을 판매를 합니다. 이게 면도기죠. 그러면 일회성 자본 지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은 수술할 때마다 사용되는 소모품, 즉 면도칼 같은 소모품을 쫙 계속 주는 거고 유지 보수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반복 매출입니다. 2025년에도 수출 건수가 15에서 17% 증가한 것은 예상되는데 이 수출 건수가 증가가 곧 ISRG의 현금 흐름을 견인합니다. 왜? 수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모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핵심 동력이다.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거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인 AI 적용이 되는 기업입니다. 차세대 다빈치 5는 이건 AI가 깊이 통합되어 있는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폐조직 검사용 이온 플랫폼인데요.
여기 탑재된 AI 내비게이션은 CT를 찍을 때와 실제 수술할 때의 환자의 폐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CT to body 다이버전스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정해서 정확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의료 현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굉장히 견고합니다. 2025년 매출은 약 17% 성장하고 주당 순이익은 약 25% 성장이 예상됩니다. 향후 3에서 5년간 연평균 13% 내지 17% 수준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을 가져가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최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이미 여기는 5년에서 7년치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추천을 드렸던 것도 좀 안정스러운 주식으로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이걸 사면은 그래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결론은 저희가 이제 내년을 예상하면서 좀 성장주 포커스로 이제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는 이거는 좀 아닌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많이 깎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장성 A등급입니다. 재무건전성 A등급입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은 D등급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기업도 주가가 싸야지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지 주가가 비싸면 나한테 도움을 별로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재설정하고요. 그래서 한 15% 정도 올라가면 저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털어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입 좀 많이 시키신 분들은 좀 깎아내시는 게 맞고 그 자금으로 다른 성장하는 주식 저는 AMD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AMD가 훨씬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포트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주식 돈이 너무 많은데 그럼 이걸 좀 찢어서 저쪽에다 좀 투자해야지 아니면 신규 종목 투자해야지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결과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백두산 프로젝트죠. 백두산 클럽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 주소를 그 브라우저에 이제 딱 찍으시고 엔터 치시면은 딱 여기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삼성증권 계좌를 모바일에서 트시고 여기는 신규 계좌 개설 클릭하시면은요 매뉴얼이 쭉 나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삼성증권에서 거래를 하고 계시다 아니면 계좌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계좌 개설하시고 자문계약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지금 해외 주식 투자 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를 개설하시고 자금 넣으시고 운용을 하시면 수수료가 3개월 동안은 제로고요. 그 다음에 9개월 동안은 0.03%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가장 싼 데가 0.07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쌉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수료를 많이 절약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 계좌 개설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inbexgpt@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인스트럭션을 드릴 텐데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 여러 분 지금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으셔서 그거를 그냥 그 이메일로 주고받기에는 너무 번거로워서 저희들이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앱에 들어오셔서 쉽게 자문 계약할 수 있는 그 모바일 서비스를 지금 이제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그러면 모바일에서 계약서를 여셔가지고 거기 인스트럭션대로 뭐 성함 적으시고 뭐 주소 적으시고 핸드폰 적으시고 이메일 적으시고 해서 클릭만 하시면은 계약이 완료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앱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이메일 주신 분들께 그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벌써 이제 제가 40분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올라졌으면 합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좀 한 2, 3주 안에 좀 흔들리는 구간이 오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경험을 했지만 지금 장세는 대세 상승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3% 내지 한 5% 가까이 접는다? 그럼 무조건 매수입니다. 딴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장은 갑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뭐라 그래도 장은 갑니다. 왜? AI 기술혁명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식하신다 그러면 연말 혹은 내년 봄까지는 굉장히 좋은 수익 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할로윈데이서부터 주식은 투자해서 내년 매일 5월까지 가는 거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